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 그리고 기억을 갉아먹는 찌꺼기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스스로를 씻어내는 비밀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문제는 단 하나. 50대가 넘는 순간 이 시스템이 거의 멈춰버린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은 80대에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이름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뇌과학계를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6개월. 매일 밤 이 냄새를 맡았을 뿐인데 노인들의 기억력이 무려 226% 상승하고 심지어 뇌 연결망이 20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약도 아닙니다. 수술도 아닙니다. 그저 냄새 하나였습니다. 과연 이 냄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여러분의 집에도 이 뇌를 살리는 방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뇌 보호 방법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면 정말 늦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신의 뇌를 지키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용인시 양지읍에서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는 65살 평범한 할머니죠. 식품회사에서 꼬박 40년을 일하다가 은퇴했고 은퇴 뒤에는 건강이 궁금해서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를 다녔습니다. 약선 요리도 배우고 몸에 좋은 음식도 공부했죠. 그런데 어느 날 텃밭 일을 끝내고 저녁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는데 뇌는 어떻게 챙기고 있지? 솔직히 뇌 건강은 남의 일인 줄 알았습니다. 치매는 유전이거나 운 나쁜 사람들 이야기라고 막연히 생각했죠.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뇌에 대해서 제대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뇌가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쉬고 있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누워있는 그 시간에 뇌 안에서는 엄청난 청소 작업이 벌어집니다. 뇌에는 글림패틱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 청소부죠. 뇌척수액이 뇌 조직 사이사이를 흘러다니면서 낮 동안 쌓인 독성 물질들을 싹 쓸어냅니다. 찌꺼기, 노폐물, 독성 단백질들 전부 제거됩니다.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바로 깊은 잠, 즉 수면 중에서도 깊은 단계일 때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뇌세포들이 살짝 수축합니다. 그러면 뇌척수액이 더 넓은 통로를 확보해서 더 잘 흘러다닐 수 있거든요. 마치 청소차가 좁은 골목보다 넓은 도로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 시간에 뇌 청소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이 단순히 피로 회복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잠은 생존 작업이었던 겁니다. 뇌를 살아있게 하는 필수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요즘 잠이 얕거나 새벽에 자주 깨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생긴 독성 물질들이 뇌 안에 조금씩 쌓이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잠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뇌를 씻어내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날 이후로 잠자리를 정말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텃밭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보다 오늘 밤 잠을 얼마나 깊이 자느냐가 내 뇌를 지키는데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뇌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는 무기는 다름 아닌 깊은 잠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다음으로 찾아본 게 있습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 이 청소 능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저를 정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수록 뇌 청소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냥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독성 배출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낮에 쌓인 독성 물질의 절반도 채 제거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뇌 청소가 덜 되면 독성 단백질이 뇌에 남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게 뇌신경세포 사이사이에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신경신호 전달을 막고 결국 신경세포를 죽입니다. 이 과정이 오랜 시간 쌓이면 결국 치매가 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올해 제 나이가 65이니까 50대를 이미 지나온 셈이고 제 뇌에서도 이미 이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잠을 얼마나 잘 잤던가. 젊었을 때 야근도 많이 했고 아이들 키우면서 수면 부족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됐을 거고 그 시간 동안 독성 물질이 조금씩 쌓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섬뜩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깊은 잠 자체도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이 길게 이어지는데 50대가 넘어가면 수면이 점점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됩니다. 그러면 뇌척수액 순환도 줄어들고 청소 능력도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 구조가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옆집 박복순 씨가 몇 년 전부터 새벽에 자꾸 깬다고 했던 말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려니 했던 그 말이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뇌가 청소를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뇌에서는 독성 물질이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50대가 지났다면 더더욱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죠. 오히려 지금부터 더 제대로 알아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뇌는 지금 이 순간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저는 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치매에 대해서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부분이 눈에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치매 검사를 받고 정상 판정을 받은 분들이 몇 년 뒤에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는 그 시점은 이미 뇌 안에서 수십 년에 걸쳐 변화가 진행된 이후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뇌 안에서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신경세포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뇌에서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15년에서 20년입니다. 지금 아무 증상이 없고 검사 결과도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제 주변을 떠올렸습니다. 몇 해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치매가 오셨는데 치매 진단을 받기 한참 전부터 이미 뭔가 이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그때 저는 그냥 나이 드시면 그런거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미 시작된 신호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병원 판정이 정상이라는 건 지금 당장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뇌가 아직 건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검사들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단계를 발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초기 미세한 변화를 잡아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에 치료를 기다리는 건 너무 늦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부터 아직 뇌가 버텨주고 있을 때부터 지켜야 합니다.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안도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뇌가 아직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지금이 치매를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내 삶의 루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럼 뭘 하면 치매를 막을 수 있을까? 혹시 특효약이 있는 건 아닐까? 좋은 보약, 특별한 음식, 아니면 어떤 놀라운 운동법? 솔직히 그런 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치매를 한 방에 막아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현재 의학계가 내린 결론입니다. 치매는 단일 원인으로 생기는 병이 아니고 그래서 단일 해결책도 없습니다. 치매는 뇌 전체의 네트워크가 무너지는 병입니다. 한 군데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뇌의 여러 부위를 연결하는 신경회로 전체가 서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기억만 잃는 게 아닙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성격이 바뀌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에는 몸을 가누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처음에 저는 이게 너무 막막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다니. 그냥 운에 맡겨야 하는 건가?
그런데 조금 더 공부해보니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막을 수는 없지만 확률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아예 못 오게 할 수는 없어도 최대한 늦추고 위험을 줄이는 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 예방이 아니라 위험 감소 전략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한 방에 낫는 약은 없잖아요. 꾸준한 관리로 합병증을 줄이는 거잖아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치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꾸준한 습관으로 뇌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습관들이 뇌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일까요? 이게 저를 진짜로 놀라게 했습니다. 뭔가 거창하고 힘든 것들을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 두 가지가 특히 강력한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가 저를 완전히 의외로 만들었습니다. 운동도 아니고 좋은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냥 음악을 듣는 겁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그게 가능할까? 그냥 기분 좋아지라고 하는 말 아닐까?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음악 감상이 치매 위험을 최대 39%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9%입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그냥 음악을 듣는 행위가 이 수치를 만들어낸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걸까요? 음악을 들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음악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청각을 담당하는 영역, 감정을 처리하는 영역, 기억을 저장하는 영역, 박자를 처리하면서 움직임을 예측하는 운동 관련 영역까지.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켜집니다. 뇌는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자주 연결될수록 건강해집니다. 마치 잘 쓰는 길은 닳지 않고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처럼 자주 활성화되는 신경회로는 더 강해집니다. 음악은 그 연결을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만들어주는 거죠. 뇌 전체를 동시에 운동시키는 셈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것보다 그냥 음악을 듣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연주는 손의 움직임이 더해지니까 다른 장점이 있지만 듣기만 해도 감정 처리와 기억 연결이 깊게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읽고 나서 바로 그날부터 실천했습니다. 텃밭일을 끝내고 저녁 무렵에 마루에 앉아서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들을 틀었습니다. 오래된 가요들이었는데 노래가 나오자마자 자동으로 기억들이 따라 올라왔습니다. 처음 그 노래를 들었던 때가 언제였는지, 그때 누구랑 있었는지. 기억과 감정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뇌가 활성화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옆에 앉아있던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자주 노래 들어? 맞아. 뇌 청소하는 중이야. 딸이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추억의 노래는 그냥 감성이 아닙니다. 잠들어 있던 뇌 회로를 깨우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어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음악 다음으로 제가 만난 두 번째 방법은 처음에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외국어 학습이었거든요. 65살의 외국어라니. 처음엔 이건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인지 예비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인지 예비능이란 뇌가 손상을 입어도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 쉽게 말해 뇌의 예비 탱크 같은 겁니다. 이게 클수록 치매가 와도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어를 꾸준히 배우면 치매 발현을 최대 4년에서 5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4년에서 5년입니다. 단순히 공부를 더 오래 한다는 게 아니라 뇌 자체가 그만큼 더 오래 버텨준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외국어를 잘해야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해도 됩니다. 틀려도 됩니다. 핵심은 배우는 과정 자체입니다. 새로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고 발음이 이상해도 입 밖으로 내보내는 그 과정에서 뇌가 자극을 받습니다. 힘들수록 틀릴수록 오히려 뇌는 더 열심히 움직입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미 익숙한 일을 반복할 때는 자동 운전 모드가 됩니다. 큰 자극이 없어요. 반면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배울 때는 뇌 전체가 긴장하고 집중합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고 기존 연결도 강화됩니다. 이 과정이 뇌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잘하려고 시작하지 말자. 뇌를 굴리려고 시작하자. 그래서 저는 기초 일본어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외우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면 또 외우고 발음은 엉망이고 진도는 더디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뭔가 모를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면 머리가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 개운함이 뇌가 운동을 마친 뒤에 내는 신호였다는 걸요. 50대 시작이 오히려 최적이라고 연구자들은 말합니다. 아직 뇌가 버텨주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을 때 새로운 자극으로 뇌를 단련하면 그 효과가 길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음악, 외국어. 이 두 가지를 알고 나서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그런데 공부를 계속하다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내용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 관련이 있지 싶었습니다. 바로 냄새였습니다. 후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감 중에 가장 무시하는 감각이 어떤 것일까요? 시각은 안경을 맞추고, 청각은 이어폰도 끼고, 미각은 맛집도 찾아다니고, 촉각도 나름 신경 쓰는데. 냄새는요? 냄새는 그냥 자연스럽게 맡는 거지, 신경 쓴다는 개념 자체가 없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후각이 치매의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라는 겁니다. 치매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뇌 부위 중 하나가 후각과 연결된 영역이라는 거죠.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후각 피질이 해부학적으로 아주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에는 특정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거나 냄새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 냄새를 잘 못 맡겠다거나 향기로운 꽃 앞에 서도 아무 냄새가 안 난다거나 이걸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오시기 전에 밥상에서 음식 냄새가 약해졌다고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코가 막히셨나 보다 했었는데 그게 벌써 신호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냄새를 못 맡는 순간 이미 뭔가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각을 자주 자극하는 것 자체가 뇌를 보호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향이 있는 식물을 키우거나 향기로운 차를 마시거나 요리를 직접 하면서 다양한 냄새를 의식적으로 맡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텃밭에 허브를 몇 가지 심기 시작했습니다. 로즈메리, 민트, 라벤더. 아침에 일어나면 텃밭에 나가서 일부러 잎을 비벼 냄새를 맡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쁘니까 심었는데 이제는 뇌를 위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냄새와 뇌의 관계는 제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냄새가 치매의 경고 신호라는 건 알겠다 치고. 그런데 냄새가 뇌를 되살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면요? 미국의 한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60세에서 85세 사이의 건강한 어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자는 동안 방에 특정한 향을 퍼뜨렸습니다. 나머지 한 그룹은 향 없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두 그룹의 기억력 검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팀 스스로도 놀랐다고 합니다. 향을 맡으며 잔 그룹의 기억력이 무려 226% 향상됐습니다. 226%입니다. 단순히 기억력 점수가 올라간 것만이 아닙니다. 뇌 촬영 결과를 보니 기억과 학습을 연결하는 신경 경로가 훨씬 활성화되어 있었고 일부에서는 20대 수준의 뇌 연결망과 유사한 상태가 관찰됐습니다. 20대 수준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으실 수 있지만 논문에 실린 실제 데이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후각신경은 뇌에서 유일하게 기억의 중심인 해마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감각들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뇌에 전달되는데 냄새만큼은 거의 직통 경로입니다. 그래서 냄새는 다른 어떤 감각보다 기억을 강하게, 즉각적으로 건드립니다. 오래된 냄새를 맡으면 순식간에 수십 년 전 기억이 살아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게 이 경로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 이 경로를 자극하면 잠자는 동안 뇌가 기억을 재정리하고 강화하는 작업에 후각 신호가 더해집니다. 뇌가 더 깊은 수준에서 정보를 연결하고 통합합니다.
글림패틱 시스템이 청소를 하는 그 시간에 냄새 자극까지 더해지면 뇌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냄새였을까요? 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논문을 찾아보니 여러 가지 천연 식물성 향이 사용됐고 그 중에서 효과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향의 종류 중 일부가 우리 일상에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텃밭에서 그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허브향을 맡고 저녁엔 노래를 듣고 틈틈이 일본어 단어를 외웁니다. 그리고 밤에는 깊이 자려고 애씁니다. 거창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뇌를 지키는 건 결국 작은 습관들이 모인 매일의 루틴이었습니다. 저 김영자 65세 뇌 공부를 시작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